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전세계 기독교인 여성들의 강제 결혼과 성노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스는 기독교 여성들이 납치범들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하고 강제 결혼에 던져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같은 믿음의 다른 박해라는 제목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업데이트된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기독교 여성들에게는 취약성을 증가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55년 이상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어제 86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부유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미국과 영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팔라우의 건강이 악화된 가운데 그의 아들이 인도한 플로리다 복음 축제에서는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크리스천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복음주의자 베스모어가 남침례교단과 관계 단절을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성경교사이자 작가인 베스모어는 남침례교단과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63세 모어는 지난 9일 RNS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침례교 신자이지만 이제는 남침례교 신자들과 동일시할 수 없다라며 나는 많은 남침례교 신자들과 남침례 교회들을 사랑하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우리의 유산의 몇몇 부분에는 동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프라임타임 시간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 공급 목표를 취임 후 60일 이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일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학교 대면 수업 재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멈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어제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1억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을 하루 앞당겨 서명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1인당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과 9월 6일까지 실업급여 주당 300달러 지급을 비롯해 안전한 학교 재개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경기 부양책에 따른 최대 1,400달러의 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1명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까지 총 9,82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3%에 해당하는 6,400만여 명,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3,390만 명입니다. 최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돼 접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CDC의 새 지침이 곧 나올 것이라며 여행 일터, 종교 집단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눈보라 중 하나가 이번 주말에 덴버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 관계자는 폭풍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지속되면서 덴버에서 총 2피트에 가까운 눈이 내리고 덴버 서쪽 지역에서 3피트 높이까지 쌓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풍은 덴버뿐만 아니라 콜로라도의 다른 지역과 와이오밍 남부, 네브라스카 서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는 14일 주일부터 일광지력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14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변경되며 시카고와 한국의 시차는 현재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줄어듭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1,700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사례와 55명의 추가 사망을 확인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주 주민들에게 11만 2천 개 이상의 코비드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는 1118명으로 지난 봄 유행병이 확산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주 7일 평균 양성률은 2.2%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1 단계와 원2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 2만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정오에 시카고 이런 5개 지역에 오픈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콕카운티 보건부는 틴리팍 컨벤션 센터에서 모더나 백신이, 트리턴 컬리지와 사우스 서버번 컬리지 그리고 노스 리버사이드 헬스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예약할 수 있고, 데스플레인에서는 3월 15일 주간에 화이자 백신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원1A 또는 원2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약 가능하다고 보건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예약은 vaccine.cookcountyil.gov 또는 콜센터 833-308-1988번입니다. You got this, live, laugh, love 등의 격려 메시지를 담은 빨간 리본이 서버브 베링턴 지역 시내 창문에 달리고 있습니다. My Let Say It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임상 전문 카운슬러 제시카 허지슨이 이니셔티브를 조직했는데 그녀는 지난 각오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유럽 약 10개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에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특정 제주 단위 백신을 접종한 이들 가운데서 잇따라 혈액 응고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 접종이 피가 응고되는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으나 유럽 각국은 에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관련 사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멈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콩에서 반중 인사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력을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압박에 홍콩의 범민주 진영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내년 장기 집권의 분수령을 앞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4도, 밤 최저 기온 29도.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겠고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주일에는 기온이 30-40도대로 내려간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